진행 중이죠. 이게 1조 달러 규모고 3조 5천억 달러 정도 규모예요. 짧게는 4년, 길게는 8년 동안 정책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과 기업들을 또 그리고 최근에 또 뭐 환율도 그렇지만 네. 또 이제 거시적으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그 연준의 스탠스이긴 네. 한데 그래서 뭐 테이퍼링을 언제 할 거냐 그런 네. 부분도 있고 또 최근에 FOMC 결과를 보니까 2022년에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고 네. 하는 그런 매파적인 의견이 더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이게 사실 그 배경이 뭐냐면은 인플레이션 그게 그렇죠. 이제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인플레이션에 투자하는 인플레이션 상황이 발생할 때 투자하면 좋은 ETF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 국내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또 투자하는 대상으로서 달러도 있지만 사실 이제 기금속의 대표적인 품목은 이제 금이죠. 네네. 금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채권 부분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물가 연동체라고 해서 네. 물가가 올라갈 때 그 수익분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지금 현재 다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해지를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두 가지죠. 금 ETF 그리고 채권 중에서는 물가 연동체 ETF를 보시면 좋죠.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좀 투자를 할 때 많은 관심을 둬야 되는 하나의 변수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물가가 올라간다는 거는 지금 내가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들은 결국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기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금을 보유하려고 하는 욕구들이 상당히 많죠. 사실 우리나라도 6.25 전쟁 이후에 화폐 개혁을 했었고요. 또 외환위기도 한번 겪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외적으로 본다고 하면 사실 2001년도 9.11 테러,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19까지 사실 뭐 국내적이든 대외적이든을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위기사항들이 항상 많이 발생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또 이 물가라는 부분들이 시차를 가지고 좀 부각이 되고 그때 이제 해지를 하기 위해서 사실 이제 금을 막 사려고 하는 그런 니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시간이 지나도 예, 항상 그래서 저는 뭐 달러 그리고 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많이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주식, 채권, 원자재, 뭐 부동산. 근데 이제 ETF를 통해서 투자할 수 있는 거는 결국 니츠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네 가지 자산군 내에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달러와 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좀 일정 비율이라도 갖고 있어야 되고 채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국채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면 이 채권을 가지고 있어봤자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렇죠. 회차의 가격은 점점 떨어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좀 불안할 때, 경기가 불안할 때는 당연히 채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뭐 이익을 보시는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제가 이 유튜브 촬영하는 시점이 2021년 9월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9월을 기점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단적으로 미국만 놓고 보고 말씀드릴게요. 2021년 3월달 이 경기 순환을 놓고 봤을 때 경기 호황 국면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3월 달부터. 네네.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사실 제가 이제 좀 분석을 해봤거든요. 따로. 그러니까 과거 이기가 4번의 좀 데이터가 제공되는 이기가 오일 쇼크 2차 때 그리고 이제 저축 대부조합 사태 그리고 2000년 닷컴 버블이 있었고요. 2008년도 금융위기 이 네 가지 사례를 염두에 두고 한 40년 정도 보시면 위기가 발생하고 나서 그 이후에 추이를 놓고 온다고 하면 보통 경기 호황에 진입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5년 6개월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3월 경기 호황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적용을 해보면 앞으로 2026년 한 하반기 정도 때까지는 경기 호황 국면이 지속이 돼요. 이런 국면 하에서는 사실 채권에 투자하면 안 돼요. 예, 주식을 투자를 하셔야 되고 주식이나 원자재라든지 뭐 그렇죠. 경기에 좀 민감하게 같이 동행해서 움직일 수 있는 거. 근데 그래도 난 채권이 좋다 그러시면 당연히 국채가 아닌 물가 연동체 같은 것들. 왜냐하면 경기가 좋아지면 당연히 금리도 올라가지만 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인플레이션 해지를 한다고 하면 이 두 가지 ETF에 대해서는 꼭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물가 연동치 ETF는 그러면은 그 순자산 가치 그게 이제 뭐 그냥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이게 형성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물가 연동체라는 상품의 이제 어떤 개념부터 알아놓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물가 연동체라고 하면 채권이잖아요. 그래서 원금이 있고 이자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물가를 반영한다는 얘기는 물가가 올라가는 분만큼 원금과 이자를 이제 올려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 연동체가 물가가 올라가는 국면에서 연동돼서 계속 어떤 투자했을 때 이 수익률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속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물가 연동체에 투자하는 게 ETF인 거예요. 그래서 물가 연동체 ETF라고 하는 거죠. 보통 물가 연동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물가라고 하면 가장 먼저 보는 지표가 소비자 물가지수잖아요. 실제적으로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올라가는 것만큼 이 채권이 가지고 있는 이제 뭐 액면 금액 그리고 이제 그 이에 이제 원금 같은 게 있을 경우에 있을 건데 이 원금에다가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는 것만큼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실제적으로 이 액면 금액과 원금을 놓고 봤을 때 이제 가장 높은 가치를 갖고 있는 거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물가 연동체에 투자를 했을 때 좀 안정성이 높은 부분들이 있다는 게 그 채권이 가지고 있는 액면 금액은 보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안정성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투자를 내가 이제 그 물가 연동체 티커를 입력을 하고 클릭을 하면은 그 물가가 상승하는 구간에는 그럼 시세도 점점 상승하고 약간 그런 식인가요? 그렇죠. 예. 제가 올해도 연초부터 물가가 올라갈 걸 염두에 두고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ETF를 통해서 좀 제시를 하고 있을 때 채권 부분에는 제가 이 물가 연동 채권 ETF를 넣어놨어요. 이게 티커로는 TIPS 그냥 팁스. 팁스. 네. 이게 아이세어스 팁스 본드 ETF라는 ETF 명을 갖고 있는데 물가 연동체 투자한다 ETF를 통해서 그런다고 하면 티커 팁스. 이거를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금도 사실 많이 투자를 하시는데 티커가 GLD예요. GLD. 네. G가 골드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스파이더 골드 트러스트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ETF 명으로. 그래서 제가 뭐 달러 얘기할 때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UUP, UDN 올라갈 때 떨어질 때 각각 나타내는 거고 이제 금에 투자한다 했을 때도 GLD 그리고 이제 물가 연동체 채권에 투자한다고 하면 팁스 이렇게 기억에 놓으셨다가 투자하시면 좋죠. 예. 지금 현 시점에서 앞으로 2026년 하반기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거는 시점이 아마 이제 내년 정도? 그 정도가 될 것 같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뭐 정책적인 법안 다 통과가 되고 하면 그럼 이제 그런 또 정책 기조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투자에 있어서. 그럼 이 바이든 정권이 뭔가 강력하게 지원을 한 정책이 무엇이고 이거와 걸맞게 좀 같이 눈여겨볼 만한 ETF 뭐가 있을까요? 바이든 행정부가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오바마 정부랑 비슷해요. 오바마 정부가 민주당이다 보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집권했던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이었고 코로나19 위기 이후 집권한 대통령이 이제 민주당의 상황도 좀 비슷하네요. 예, 스타일도 비슷하죠. 예. 그래서 정책 기조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꺼내들었던 정책이 그린 뉴딜이잖아요. 이 그린 뉴딜과 관련된 정책들이 앞으로 좀 많은 관심을 받을 걸로 좀 보고 있는데 뭐 이전 어떤 행정부와의 어떤 차이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경제의 탈탄소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전체 경제 메커니즘을 패러다임 자체를 그렇게 바꿔나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추구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한국에서 지금 전기차가 도로에서 가끔가다 보이잖아요. 실제적으로 보급이 돼서. 미국도 사실 이 그린 뉴딜 관련해서 탈경제를 추구하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좀 가장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교통,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정책적인 지원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완전 고용 그리고 사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 그린룰이라는 정책을 대대적으로 좀 꺼내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 이제 트럼프 행정부 때는 사실 친환경적인 어떤 신재생 에너지 산업과 관련된 정책을 대부분적 규제를 하다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 집권 기간 동안은 오바마 행정부 때와 다르게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어떤 투자 상품의 수익률이 대부분 좋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는 좀 달라지는 어떤 정책적인 기류를 놓고 봤을 때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짧게는 4년, 길게는 8년 정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정책적으로 꺼내들고 있는 그린 뉴딜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 또 구성하고 있는 기업들이 수혜를 받겠죠. 그렇다고 하면 ETF에서도 놓고 봤을 때 그린 뉴딜 정책과 관련된 ETF들이 지금 현재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클린 에너지 ETF라고 하는데 이게 티커로 QCLN, 예, QCLN, 예. 이 상품이 어떻게 보면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짧게는 4년, 길게는 8년 동안 정책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과 기업들을 어떻게 보면 모아놓은 상품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사실 ETF 명이 좀 길어요. 이게 퍼스트 트러스트 자산운용사 상품인데 퍼스트 트러스트 나스닥 이제 뭐 클린 엣지 그린 에너지 인덱스 펀드 ETF 이렇게 돼요. 근데 사실 ETF 명을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거는 QCLN 이 티커만 기억해 놓으시면 바이든 행정부 기간 동안 사실은 좀 편안하게 ETF를 사 놓으면 정책 수혜를 받는 어떤 산업군, 기업들의 어떤 주가가 올라가는 것들을 지켜보면서 좀 이렇게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거죠. 네. 그 QCLN도 있는데 또 여러 개 또 친환경 관련된 ETF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책을 보니까 QCLN이 있고 DRIV가 있고 PAVE가 있어요. 이 세 개를 대표적으로 약간 적어 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개의 그 특징이 무엇이고 이제 차이점이 무엇인지. 네. 사실은 이제 제가 바이든 행정부 전체적인 이제 정책 수혜를 볼 수 있는 큰 그림에서는 QCLN이라는 상품을 좀 대표적으로 좀 얘기를 해드렸고, 사실 거기서 조금 더 좁혀서 투자 대상을 선택을 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전기차 그리고 이제 인프라 관련된 분야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전기차 산업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 과거에는 연평균 50% 전후로 성장을 보였죠. 그것도 상당히 빠른 속도였지만 지금 2021년인데 2025년이 되면 연평균 400% 정도로 무려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상황이에요. 결국 지금도 우리가 전기차 얘기를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이 테슬라인데 테슬라 주가가 2019년도 말부터 올라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지만 시장 파이가 앞으로도 그렇게 커진다고 하면 지금 주가가 싸 보일 수 있을 거예요. 2015년도가 되면.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전기차 산업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전기차 ETF도 파이가 커지겠죠. 그래서 티커가 DRIVE. 예. 이게 이제 전기차 산업에 투자하는 ETF죠. 이게 글로벌 X라고 우리나라의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가지고 있는 자회사죠. 어떻게 보면 글로벌 X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미래에셋 자산운용에 뭐 투자를 하는 거죠. 예, 그 상품에. 그 자회사가 만든 ETF가 DRIV다. 네네. 글로벌 X, 오토노머스 앤 일렉트릭 비클. 이게 ETF. 딱 그냥 전기차 기업에 투자하는 그렇죠. 거네요. 글로벌 전기차. 네네. 그리고 이제 인프라에 투자하는 거는 페이브, 그냥 PAVE. 네. 이것도 글로벌 X 자산운용사 상품이죠. 이거는 이제 미국의 인프라 기업에 100% 투자하는 상품이라서 이름에 US 인프라 스트럭처 디벨로프먼트 ETF 이렇게 ETF의 명이 정해졌죠. 그럼 인프라라고 하면 친환경 인프라인 거예요? 아니면 전반적인 다 인프라를 통틀어서 말하는 건가요? 전반적인 인프라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두 가지 인프라 투자 법안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물리적인 인프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도로, 교량, 항만,
이런 전통적인 인프라에 투자하는 법안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죠. 이게 1조 달러 규모고 또 하나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이제 휴먼 인프라라고 해서 네. 3조 5천억 달러 정도 규모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대표적인 게 뭐 보건 의료 네. 이런 분야가 될 걸로 좀 보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획기적으로 편중돼서 투자하지는 않고요. 인프라 전반적으로 좀 투자하지만 중요한 거는 바이든 정책 수혜인 그린 뉴딜과 관련된 인프라에 투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죠.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 말씀하신 QCLN 같은 경우에 약간 신재생 에너지 쪽인가요? 그렇죠. 뭐 신재생 태양광이나 에너지. 풍력 이런 쪽. 그렇죠. 그것도 포함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각각의 좀 대표적인 그런 그린 뉴딜과 관련된 ETF긴 한데 각각의 그런 색채가 명확한 것 같아요. 명확합니다. 그냥 네. 전반적인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투자한다 하면 QCLN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약간 전기차 이쪽이라면 DRIV. 네, DRIV 그 다음에 페이브는 인프라.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정책 그 뭐지? 1조 달러랑 3조 5천억 달러 별개죠, 별개. 별개죠. 그러면 합쳐서는 4조 5천억 달러네요. 네네. 그럼 어마어마하게 진짜 이쪽에 들어가는 네. 거네요. 이게 이번 달 지금 이 유튜브가 촬영되고 있는 네. 시점에서 9월 27일 네. 그때 이제 양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별개의 얘기긴 하지만 제가 올해 이런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걸 놓고 봤을 때 4분기가 네. 지금 현재 3분기보다는 지수 레벨이 올라갈 여지가 높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어서 번외의 얘기긴 하지만 지금 9월 말 그러니까 마지막 주는 되게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4분기를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좀 어떤 비중 확대 전략을 좀 취하신다고 하면 4분기 때 좀 웃으실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9월 마지막 주 이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럼 그 말씀하신 그 이유가 이런 방금 말씀하신 뭐 1조 달러라든지 아니 3조 5천억 달러 이런 게 이제 통과되는 그런 거좀 그렇죠. 관련이나요? 예. 보통 이제 이 정치를 아마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실 거예요. 내가 관심이 없더라도 뉴스를 보다 보면 관심을 갖게 돼 있잖아요. 보통 이제 미국도 민주당, 공화당이 있는데 어떤 정책 합의를 하려고 하면 단번에 끝나진 않아요. 그렇죠. 합의를 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그 과정에서 노이즈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가 도출되기 이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불확실성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증시 측면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결과가 도출된다고 하면 그게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보고 있어요. 결과가 좋은 쪽으로 좀 가닥을 잡아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9월 마지막 주 결과가 도출되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4분기 때 투자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시점이 될 수 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얘기를 많이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사실 뭐 타이밍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게 사실 바이든 행정부의 그런 큰 틀에서의 하나의 정책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만약에 뭐 최소 3년 정도 바이든 집권할 때까지는 이런 정책이 이어질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